안녕하십니까. 전병호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합의 이 지난 2년간 가장 큰 잘못인 연임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많은 다른 조합에서도 연임안을 하는데 연임안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연임안을 만든 것은 입법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뭐 당연히 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연임안이라는 거를 왜 넣어놨겠습니까? 연임하는 조합장이나 임원 출마자가 거의 없거나 또는 대의원이나 이사 대비 출마자가 아주 미비할 경우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연임안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연임안 나오기 전부터 조합장 나오시겠다는 분, 이사 나오겠다는 분, 대의원 나오겠다는 분이 무지 많았습니다. 조합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똑같은 권리입니다. 누구든지 조합장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대의원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없을 때는 연임을 해야죠. 또는 뭐 몇 사람 나오는데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수십 명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연임안을 한 것은 입법 취지를 어긴 거죠. 절차는 있으나 입법 취지를 어긴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연임안이 뭔지, 투표가 뭔지를 설명하고 실시했어야 되는 것이 연임안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속인 거죠. 그래서 소송도 걸리고 판례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법원 가면 불법일 수도 있고 뭐 합법일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조합이 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임을 할 시점에 지금처럼 우리가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비업체, 뒤에 시공사 큰 자본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연임안을 강행을 했을까요? 연임안을 안 해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현 집행부가 무리 없이 연임이 됩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해도. 왜? 조합원들이 무관심했고 뭘 잘못했는지 소통과 정보 공유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연임안을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내막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해도 되고 연임안을 해도 되가 되는데 왜 연임안을 했겠습니까? 누가 하자고 했겠습니까? 저는 뒤에 업체라고 봅니다. 업체는 정비업체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자, 어떤 회사가 크고 어떤 업체가 큰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재건축 현장이 투명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강서구의 대부분 다 수의 계약하고 깨지고 뭐 지금 최근에는 공항시장도 조합장 해임되고 자, 업체들이 갖고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조합원이나 조합장이 능력이 있거나 투명하면 괜찮은데 저희 집행부는 거의 업체 지시만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 뜻 간통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대의원들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 연임하는 우리 조합원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연임안을 하고 연임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다시 선거를 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안 하면 너네들 시간과 비용 또 들어가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으로 압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연임안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뒤에 무서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길래 연임안을 했을까요? 자, 강남이나 뭐 큰 단지들 뭐 목동 정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관심과 참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금방 잘못한 거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업체나 시공사가 폭리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바뀌죠. 물론 이제 사업 기간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잘 안 통하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 구역 조합원들 수준을 떠봤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연임하는. 자, 연임만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선거해도 되는데. 자, 연임만이 먹힌다? 아, 연임만이 왜 먹히겠습니까? 빨리 누가 하든 우리 아파트를 빨리 지어다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심정을 역이고 하는 것이죠.
자, 연임원도 먹히면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 이 조합은 우스운 겁니다. 업체가 보기에는 몰래도 통하거든요. 자, 공사비 마구 올려도 통합니다. 우리 뭐 빨리 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또는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를 더 내야 될지 막 어떤 집이 지어지는지 그냥 막 빨리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 심리를 역이용하고 그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떠본 겁니다. 연임안이 통과됐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임시총회를 요청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그때는 여기는 뭐 조합원들이 어수룩하니까 잔치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수룩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임안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재건축 경험도 많지만 재건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재건축 바닥이 지저분하면 시나 도에서 재건축 모범 사례를 선정해서 공시까지 하겠습니까? 모범 사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해서 비용 아껴서 정상적인 기간 안에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집행부는 늘어질수록 월급 많이 받고 퇴직금 많이 받고 대의원은 무력화시키고 조합원 무관심해서 통잔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고 나중에 뒤늦게 중간쯤 깨우쳐가지고 싸우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천운이 자꾸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눈치를 채고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본 행태와 연임안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저희 쪽으로 서면 결의서를 내셨습니다. 업체가 우리 수준까지 테스트하고 연임안 던진 것입니다. 연임안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이 우리가 연임안을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다급하다고 조급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거저죠. 달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고 뜯을 만큼 다 뜯어갑니다. 공사기간도 막 겁줘가지고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역은 자본이 튼튼한 시공사가 뒷배경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레미안이나 더힐이나 자본이 튼튼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두 회사 다 자본이 약한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유리한 회사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정보 공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임한 입법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리 욕심인지 업체의 지시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 집행부 간에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조합원의 바람인 정당한 선거를 하지 않았고 자리 지킴이나 업체의 지시에 의해서 연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연임하는 뒤에 큰 회사가 업체가 저희 수준을 떠보려고 연임안이 무사히 통과됐으면 우리는 시공사 선정 후 엄청 뜯기는 시공사 업체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집행부 바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사업 지연 없는 정확한 플랜과 법규와 절차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